당근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시면요, 단언컨대 사활을 걸고 덤벼섰을 때 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당근 시장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당근에서 물건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리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이런 거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매 전략이나 제 수강생분들이 성공했던 전략들은 전부 제 강의에 까져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영상 보시면서 제가 좀 좋다, 당근이 궁금하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1평사장에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거기서 저랑 여러분이랑 소통하면서 당근 비즈니스를 잘 활성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사장 유현승입니다. 투트랙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몇몇의 제 수강생분들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당근 비즈니스 1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투트랙과 함께 하는 자리라서 되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보시면은 그래, 당근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길 정도는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플랫폼이 됐든 온라인 장사를 시작했을 때 필승법이 뭔지 아시나요? 무조건 그 플랫폼에서 내가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적어도 내가 깡통은 안 치고 나오는 방법, 바로 그 플랫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장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쵸? 우리한테는 당근이 되겠죠. 그래서 당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뭐가 높다고요? 성공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당근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그 상품 선택의 기준, 제 상품 선택의 기준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품 선택에 거의 실패가 없는 편이에요. 당근 비즈니스의 이해, 그리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는 상품 선택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근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세요? 당근에서 내가 당근 들어가가지고 물건 사보신 분? 아니, 중고 물건 말고 뭐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라든지 그런 새 물건 사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사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여러분 당근에서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본 적도 없고 거기서 뭐 이용해 본 적도 없다면 그 플랫폼을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저랑 당근에서는 물건이 어떻게 팔리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당근 어플을 키면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와요. 아, 아파트 전세 놓은 것도 나오네요. 아, 이삿짐 내서 뭐 청소기도 파네요. 아, 여기도 청소기 팔고요. 아마 제 알고리즘에 청소기가 많이 떴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박달급 홍게 4kg, 채팅도 2,000개가 넘게 왔어요. 이거 뭘까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는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쵸? 아, 4kg에 33,900원 되게 싸게 파네요. 그리고 이 쿠폰을 누르면, 그쵸? 2kg 더 받기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파는 사람 이름이 홍게자비배예요. 너무 매력있죠? 홍게자비배에서 글쎄 홍게를 4kg를 3만원에 판대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더 배울 수 있죠. 아, 당근은 스토어 이름이 되게 구매 전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왜냐면 여러분 쿠팡에서 휴지 살 때 그 스토어 이름 기억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뭐 홍게 꽃게 살 때 그 스토어 이름 기억하세요? 그쵸? 그런 플랫폼에서는 그 스토어 이름이 잘 노출 안 되기 마련인데 당근에서는 이렇게 스토어 이름이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가격도 싼 것 같고 내용 읽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 누르고, 그쵸? 구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당근의 구매 전환이 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피드를 그냥 보다가 들어가서 채팅 누르고 구매를 하는 거, 이게 당근에서의 판매 방식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장사는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요. 검색, 노출, 구매 전환. 보통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뭐 물건 사고 싶어요? 혹은 쿠팡에서 뭐 사고 싶어요? 뭐 사과 먹고 싶다고 치면 사과라고 검색을 하겠죠. 내 거에 뜨는 그 노출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 몇 개 클릭해 본 다음에 후기 좋은 것 중에 하나 사겠죠. 그런 식으로 구매 전환이 돼요. 근데 당근에서는 이 중에 한 단계가 빠져요. 뭘까요? 그쵸? 검색이 없죠. 어플 바로 키니까 내 알고리즘에 맞는 상품이 나왔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당근의 판매 전략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근에서는 뭐가 빠진다? 그쵸? 검색이 빠진다. 그쵸?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당근에서는 판매는 2단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노출, 구매 전환. 당근에서 물건 팔아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2단계만 잘 배우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또 여기서 문제. 노출은 높은 확률로 광고겠죠. 자연 노출도 있긴 있지만 90%는 광고겠죠. 그럼 이 당근에서 노출되는 광고는 키워드 광고일까요? 아니면 홈피드 광고일까요? 이 용어가 좀 어색한가요, 여러분? 키워드 광고는 내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 내 물건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걸 키워드 광고라고 해요. 근데 홈피드 광고는 내가 노출한 거랑 상관없이 배너처럼 뜨는 광고 있잖아요. 뭐 뉴스 기사 보면 중간에 뜨는 거. 그런 걸 디스플레이 광고, 홈피드 광고라고 해요. 당근에서 내가 광고를 돌린다면 당연히, 그쵸, 홈피드 광고겠죠.
왜요? 당근에서는 검색이 없으니까. 바로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당근에서 키워드 광고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장 분석을 안 하면 키워드 광고 하면 되겠지, 야 네이버랑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하고 키워드 광고를 해버리면은, 그죠, 당근에서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쪽박칠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홈피드 광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구매 전환은요? 당근에서 구매 전환은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나요? 당근에 아까 봤던 그 홍계처럼 들어가면 뭐가 나오나요? 당근은 대체로 텍스트 위주예요. 소식글이라고 하는데 텍스트 위주예요. 이걸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이분은 제 수강생이신데 떡을 파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저를 옛날에 만났을 때 떡을 파는 사람이 당근에 거의 없었어요. 이분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세 페이지 보면은, 그쵸, 매력적이죠? 막 동영상도 나오고 막 이미지도 화려하고 난리 났어요. 엄청, 그쵸, 장인 같은 얼굴도 있고 자격증 같은 것도 있고 동영상도 또 나오네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놀라는 척 했지만 별로 놀랍지 않죠.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다 이렇잖아요. 화려하고 영상 나오고 내가 글을 읽으라는 건지 아니면은 자극적인 영상만 보라는 건지 다 이렇잖아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물건을 파는 분의 당근 소식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똑같은 분입니다. 단골이 4만 명이 넘죠. 보통 1000명 넘으면 많은 거라고 보는데, 이분 상세 페이지 보면 비용 때문에 망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만든 떡입니다. 그래도 이웃분들께는 자신있게 드립니다. 화학 첨가물 없이 어쩌고저쩌고 프리미엄 저당 간식이에요. 30개 가격에 40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어디 가져가기도 편해요. 그쵸? 떡이 하루만 굳으면 딱딱해진다? 그거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당근에 그렇다고 이미지를 못 넣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지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당근 페이지의 특징은 이렇게 텍스트랑 실제 이미지 같은 거로 제작이 보통 되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우리 솔직히 물건 살 때 슥슥 내려보고 후기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화려한 이미지 같은 걸로 눈길을 잡아 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근 소식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페이지를, 이 글을 고객들이 읽는다 라는 전제로 만들어서 구매 전환 단계에선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뭐다? 당근에서는, 그쵸, 소식글, 텍스트 위주의 소식 페이지, 상세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당근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뭐냐면요, 단골입니다. 단골이요. 여기 보면 단골 5,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떡집 4개 담다, 그분이 단골이 4만 명이 넘었죠. 당근에서는 단골의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중간에 보면 단골 1kg 더 드린대요. 그래서 쿠폰 받으래요. 이거 쿠폰 누르면 뭐가 변할까요? 이 쿠폰을 누르면 이 업체의 단골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골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쿠폰을 받는다, 혹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단골 맺기 버튼을 누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골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있다. 그리고 당근에서 단골의 매력은 보통 이 두 번째라고 봐요. 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피드의 5%는 단골의 소식으로 채워져요. 단골이 된 순간부터는 내가 당근을 열 때마다 20게시물 중 하나는 여러분의 소식으로 채워져요. 돈 내고요, 돈 안 내고? 돈 안 내고. 그러니까 공짜로 두 번째 광고부터는 고객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 첫 번째 이건 광고예요. 광고라고 써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 보니까 단골 가게 상품, 단골 가게 후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 업체의 단골을 눌렀기 때문에 내 피드의 5%는 이 단골의, 그쵸, 소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내 단골들에게는 공짜로 내 업체의 소식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거냐면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거 보다가 가끔 되게 매력적인 광고 보이잖아요. 자동차 기스 났는데 이거 한번 바르니까 쓱 사라져요. 이런 되게 매력적인 걸 봐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나중에 사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한번 클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광고가 저를 맨날 따라다녀요. 혹은 쿠팡에서 소곱창 먹어볼까? 검색했다가 한번 클릭했는데, 광고를 한번 클릭했는데 나중에 사지 뭐 한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또 소곱창이 저를 맨날 따라다녀요. 그냥 쿠팡 어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고객이 첫 번째 광고 말고 내 두 번째 광고들, 그들을 따라다니는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주의 입장에서 나는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냅니다. 네, 이런 거 어려운 말로 리타게팅 광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근의 단골 제도로만 잘 사용하면은 리타게팅 광고를 공짜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걸 들어온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쿠폰을 제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쵸, 내 소식을 꾸준히 보게 될 거고 나중에는 구매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 단골들에게는 공짜로 내 소식이 보여진다. 이게 당근의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단골 기능의 두 가지를 봤고요. 사실 보통 단골 기능 하면은 이 두 번째를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봐요. 근데 저는
마지막 세 번째가 단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지금 잘 눌러준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구독 잘 눌러주시나요? 인스타 팔로우 잘 눌러주세요? 잘 안 누르지 않으세요? 근데 당근에서는요, 이 단골이 되는 거에 저항이 없어요. 아니, 나 요즘 단골 추가 너무 많이 해서 내 피드 관리해야 돼,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골을 모으기가 되게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함부로 막 수익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제 경험상 혹은 제 잘 파는 수강생들 비교를 해보면 단골의 5%는 꼭 재구매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골이 1000명이 있으면은 50명 정도는 계속 재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4만 명 단골이 있었던 분 있죠. 그분 재구매 장난 아니겠죠.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단골을 지금 어떻다고요? 되게 잘 눌러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옛날 자료긴 한데 지금 이분들 단골 더 많을 거예요. 막 17,000명, 6,000명, 13,000명, 17,000명. 이분 4개 담다거든요. 지금 모자이크 해놨지만 이때 몇 개월 전인데 3,000명이었잖아요. 지금 아까 얼마였어요? 4만 명 넘었잖아요. 그쵸? 그 4만 명의 5%를 항상 재구매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이분은 스마트 스토어도 비파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당근도 다 저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단골이 4만 명이고 그 플랫폼의 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까지 성공을 했죠. 이제 당근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노출된 거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구매 전환 되는구나. 그리고 그 노출은 광고고, 광고들 중에서도 어떤 광고고, 이런 거 대충 알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 더 배웠죠. 단골이란 기능이 있구나. 이 단골은 그쵸, 이런 장점이 있고, 얘가 가장 중요시하는 단골의 기능은 뭐다? 요즘 잘 눌러준다더라. 일평사장 유튜브 구독 버튼은 그렇게 안 누르는데 이 단골 버튼은 그렇게 잘 눌러준다거나, 이런 거가 있었죠. 근데 제가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특히 당근 장사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요, 상품 선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근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존재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에 뭐 이 전자시계 잘 팔릴까요? 팔리겠죠. 이미 잘 팔고 있는 사람도 많겠죠. 웬만한 물건들, 뭐 삼각대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분명히 잘 팔릴 거예요. 그쵸? 근데 당근에서는 잘 팔리는 물건들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잠깐 동안 잘 팔리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기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상품 선택의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저랑은 2가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당근은 덮어놓고 대형 키워드여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당근에서 소형 키워드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2번째로 40, 50대 층이 높을 것, 좀 올드할 것. 이 2가지 기준이 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 키워드일 것이란 건 첫 번째, 검색을 안 하잖아요, 고객들이. 이분들은 내가 내일 참외 사 먹어야지 하고 참외를 검색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알고리즘이 참외를 좋아할 것 같은 분에게 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만한 키워드, 뭐 타미야, 모터, 이런 거를 그분들에게 노출해 봤자 클릭도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당근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 같은 거를 노출해 주는 게 되게 효율이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당근 시장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까지 가서 인터뷰하고 왔던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청을 팔거든요. 근데 그분은 트럭 기사 하시다가 그걸로 완전 인생이 변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 1번, 일평사장이 강의를 너무 잘 만들어서 성공했다. 2번, 당근에 그 땡땡청 파는 사람이 없었다. 당연히 2번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청을 가지고 네이버나 쿠팡에서 시도했다면 지금도 노출 안 됐을 거예요. 당근이니까 노출이 되고 그걸 지배하는 게 가능했었던 거군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꿈을 크게 가져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 그냥 알려드릴까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고로쇠 물을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50대 분들에게 파니까 건강과 관련될수록 꼬시기가 쉽더라고요. 고로쇠 물이 전도 뭔지 몰랐는데 키워드가 되게 좋고 한데 그게 시즌성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딱 그 시즌에 파는 거. 그래서 지금은 못 팔지만 내년엔 그런 식으로 팔아보고 싶어요. 고로쇠 물 지금 당근에 파는 사람은 없거든요. 별거 아니죠. 그쵸? 별거 아닌 키워드인데 아직 당근에는 입점해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그 대형 키워드의 기준은 뭐냐? 저는 여기 판다랭크로 확인을 해요. 스마트 스토어 키워드를 분석할 때 쓰는 게 판다랭크거든요. 근데 당근은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게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거 이런 사이트가 넘치는 건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지만 당근은 이런 플랫폼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 분석을 할 때는 판다랭크, 그러니까 네이버 지수에 좀 의존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쳐보면은, 그쵸? 한 달 검색량이 2만 명이 넘잖아요. 저는 이게 최소한 10,000명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00명 안 되는데 한 9,000명인데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낮아도 10,000명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20만 명 넘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제 유튜브 가서 보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은 이분이 하는 청을 보면 4만 명이 넘게 검색을 하죠. 근데 당근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왜? 다들 당근하면 오케이, 과일 팔아봐야지, 과일만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시겠죠? 상품 선택 첫 번째 기준보다 대형 키워드일 것. 대형 키워드여야 하고, 그리고 대형 키워드가 아니면 당근에서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40, 50대층이 높을 것.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강의도 없을 때 유튜브만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도 당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박 키워드라는 걸 가져왔대요. 와, 이거 인기 엄청 좋아서 당근에서 팔면 너무 잘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휘낭시에였어요. 여러분 휘낭시에가 뭔지 아시나요? 무슨 디저트 같은 거래요. 검색 대박이죠. 한 달에 6만 명이 넘게 검색하고 사요. 근데 전 이게 찝찝했어요. 왠지 아세요? 20대, 10대가 좋아하잖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10대, 20대 분들이 휘낭시에를 당근에서 사 먹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채팅 보내더라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D타겟 또한 클릭률이 너무 안 나와서, D타겟은 광고 용어예요.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광고 클릭률이 너무 안 나와서 하루 만에 중지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매일 돌리고 있는데 구매하는 사람은 전혀 없대요. 휘낭시에 올렸는데 2주 정도 놔두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답변으로 구매가 아예 없어요. 보통 광고쟁이들이 클릭률 2%면 높다고 하거든요. 클릭률 2.3%면 나쁘진 않지만 아예 없으면 멈추는 게 맞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제안했어요. 상품 바꿔보시는 게 어떠냐, 좀 올드한 걸로 바꿔보시면 어떠냐. 그래서 이분이 바꾼 게 찹쌀떡이었어요. 이거 보실래요? 대표님, 늦은 시간에 메시지 남겨 죄송합니다. 일단 아이템을 찹쌀떡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광고하고 택배는 하루만 판매했는데 택배 배송 합쳐서 70건 정도 팔렸고 하루만 돌렸는데 찹쌀떡 박스로는 180건 팔았대요. 광고 효율 보실래요? 아까 2% 넘으면 광고쟁이들은 좋아한다 그랬죠? 8%, 5%, 제일 낮은 게 3%예요. 뭐만 바뀌었는데요? 그쵸, 상세 페이지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고 광고도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달라진 거는 뭐밖에 없어요? 상품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상황이 역전됐죠. 이분 셔터 내리고 찹쌀떡만 보내요. 지금은 애초에 빵집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몰라서 당근을 한 거기도 했고. 이렇게 당근 비즈니스의 이해도와 그리고 상품을 선택하는 거 기준에 대해서 말을 봤는데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시면요, 당근은 단언컨대 사활을 걸고 덤벼섰을 때 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당근 비즈니스 자체가 많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상술 같은 게 많아요. 뭐 200만 원을 주면 당근에 성공시켜주겠다, 마법 같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그런 판매 방법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제 판매 전략이나 제 수강생분들이 성공했던 전략들은 전부 제 강의에 까져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영상 보시면서 제가 좀 좋다, 당근이 궁금하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1평사장에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거기서 저랑 여러분이랑 소통하면서 당근 비즈니스를 잘 활성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